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파면 후 열흘 만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모렴치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한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은 형사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정부가 민간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왔지만 무의에 그쳤습니다. 민간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간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민간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큽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1981년 민간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힘 주류의 대선 목표가 내란 승계와 당권 장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의미한 극우 경선이 된 당내 경선에서 뽑힐 국힘 후보 대신 한덕수 대행을 내세운 단일화 쇼로 당권을 유지하는 플랜입니다. 헌법 무시, 영어 과시, 후한 무치, 부인의 무속 친화설은 윤석열 판박이이고 당내 기반도 없으니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차라리 국힘 경선 일정을 한덕수 출마 선언 이후로 늦추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 내란 후보와 무소속 내란 후보를 합쳐봐야 1 더하기 1이 되는 똑같은 내란 후보입니다. 국민은 내란 승계 후보를 거부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정부 총리로 행한 경제 무능, 위헌, 위법에 더해 노역의 대권 출마로 망가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타결할 대미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망가뜨릴 권한은 없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관세 문제를 성실히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할 책임은 큽니다. 새 정부 출범 전인 대선 기간에라도
대미 통상 관련 국회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 문제에서 한대행과 현 내각의 월권도 무책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발로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이 상처 입은 국민을 상대로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능욕하는 반성 없는 그 뻔뻔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소름이 끼칩니다. 한중 극우 세력 앞에서 개선 장군 흉내내는 윤석열의 의도는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극우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형사재판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남몰래 담 넘는 도둑 고양이 마냥 지하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법정에 출두하십시오.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국가에 반역한 내란 우두머리죄 처벌을 받는 것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차기 대통령 맞이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한덕수 대행이 빈집털이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을 일삼으며 내란 수계 대행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국민이 아닌 내란 역적 윤석열에 충성해 온 것입니다. 급기야는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헌재 장악 음모 헌법 쿠데타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제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사주로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과 결탁하여 내란 수계 후계자가 되려 합니다. 국가 곳곳에 번져 있는 내란 독버섯들에 대한 심판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다시 내란 시즌2를 음모하는 자에게 국민의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 세력 내에 유행하는 난가병에 걸려서 윤석열 아바타를 꿈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기웃거리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도 당장 철회하십시오. 공정선거 관리 책무를 저버린 채 계속적으로 위헌 위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한덕수 내란 수계 대행이 갈 곳은 국민의 심판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11일 윤석열 내외가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찬대 권한대행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날 윤석열이 남긴 어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정신 승리할 때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은 국민을 이기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형사 재판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 이겼다라고 속단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 재판에 관여된 자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윤석열 탈옥 사건 시즌2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을 방생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직위원 판사가 내린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수장은 여전히 심우정 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손발을 맞춰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를 주고 항소를 포기해서 면죄부를 최종적으로 발부하려는 수작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5년 뒤에 다시 대선에 나올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위원 판사를 언급한 김에 조금 더 짚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수개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직원 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러니 밀실 재판이란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보수의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법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개 윤석열이 출석하는 법정,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이번엔 윤석열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할 것인가, 힘을 따라 정치할 것인가, 국민께서는 이 사건의 행방을 매서운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판부의 오판이 다시는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론에 이은 대선 차출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으로 밖에서 대기시키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한덕수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을 불모로 대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개 윤석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헌재 내란 인사를 알박기 하려는 시도이자 헌재를 장악하기 위한 인사 구테타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같은 행위는 자기 자신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대선 출마를 운운합니까? 염치도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조금이라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이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위치적 특성은 안보에 취약합니다. 미사일 한두 발이면 국군 통수권자는 물론 군 지휘부 모두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선 군사 쿠데타의 DNA가 자라기 쉽습니다. 군에 둘러싸인 대통령실은 독재라는 자기만의 성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의 시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은 대통령실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새 대통령은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급한 대로 업무는 그곳에서 봐야겠지만 청와대를 리모델링해 이사하거나 세종시로의 이전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형식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려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 경쟁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경쟁을 통해 깨끗하고 당당한 경선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원의 뜻이자 국민의 뜻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